콜라는 결과적으로 재물포 조약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게 하는 계기가 된 사건인데, 이제 이모군란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모군란에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일이 생겼다 했잖아. 이를 계기로 배상금을 지불해달라. 그리고 군대 주둔을 허용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일본에게 우리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그때부터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됐어. 그 다음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이름이 되게 길어서 잘 못 외운 애들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렇게 두 글자씩 해서 외워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거는 조선에 대한 종속권을 확인하는 그런 조약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하나 꼭 기억해야 돼. 바로 내지통상권. 이거 진짜 중요해. 이 내지통상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일본이랑 조약을 맺으면서 딱 3개의 항구만 우리가 허용을 했어. 왜냐면 우리나라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3개만 이제 개항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청의 상인들도 서울이나 이런 곳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피해지. 이 내지통상권이 체결됐잖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의해서. 근데 더 문제는 그 이전에 조약이 체결된 바로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상인들이 완전 망하게 돼버렸지. 그래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중요해. 그럼 여기까지가 이모군란까지 우리가 했었지. 그럼 다시 연표로 돌아갈게. 자, 그 다음은 1882년, 그 다음 바로 1884년도야. 1884년도에는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지. 물론 역사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만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돼. 갑신정변 모르는 애들 거의 없을걸. 갑신정변의 주 키워드는 3일천하지.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이 갑신정변은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청의 내정 간섭이 엄청 심해지거든. 왜냐면 민씨가 이때 청을 불러들이잖아. 근데 청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청의 내정 간섭이 정말 많아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진개화파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지. 우리는 개화를 해야 되고 이런데 청이 자꾸 그걸 막잖아. 그래서 너무 이제 싫다고 느낀 거지. 급진개화파는 불만을 너무 가진 거야. 근데 거기서 김옥균이라는 급진개화파가 내가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해서 오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청에 이렇게 기대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독립자금이 아니라 우리가 개화하는 자금 그런 거를 일본에게서 빌려오겠다 하고 당당하게 일본에 빌리러 갔는데 못 빌렸어. 그래서 이제 급진개화파의 입지가 많이 낮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던 중에 마침 프랑스랑 청이 전쟁을 하게 돼. 바로 청포전쟁이지. 청포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청 병력이 3,000명 정도에서 1,500명으로 감소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 이때다. 청이 이렇게 나갔을 때 이때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계획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일본이 너네가 그렇게 그렇게 정변을 일으키겠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케이 옳다구나 우리 정변을 일으키자 라고 해서 갑신년의 정변을 일으킨 게 바로 갑신정변인데, 일단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축하연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난
정변을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개혁을 하고자. 근데 여기서 우정총국은 우체국이라고 할 수 있어. 이제 우체국 개국 파티 하는데 쳐들어간 거야. 기습 공격한 거죠. 근데 여기서 민씨 일파들을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자 해서 딱 하려고 했어. 그때 12개조 정강을 발표한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지. 12개조라 했니? 미안해. 14개조 정강이야. 14개조 정강을 바로 발표하게 돼. 여기에서 14개조 정강에서는 인민평등권, 그리고 문벌 폐지, 그리고 입헌군주제 실시라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 정도를 주장을 했어. 14개 정강이니까 되게 많은데 이거보단 주요 내용이 3가지였어. 근데 안타깝게도 청이 다시 빨리 개입을 해서 실패로 끝나고 일본은 도와주지 않고 도망을 갔어.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났던 거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을 했는데 일본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지를 않았어. 못했다기보단. 그래서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서 3일천하라고 불려.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3일천하 하면 갑신정변 이렇게 생각할 거야. 3일천하로 끝나지. 이걸로 계기로 2가지 또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바로 첫 번째가 한성조약이야. 누가 봐도 우리나라랑 지은 조약 같지 않아? 이 조약은 조선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이 한성조약은 조선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야. 절대 헷갈리지만 이거 텐진 조약이랑 많이 헷갈리는데 한성 조약 누가 봐도 우리나라에서 지은 것 같잖아. 한성. 그래서 이게 조선하고 일본하고 VS라고 쳤네. 조선하고 일본하고 조약을 맺은 건데 이 조약이 배상금을 일본이 요구한 거랑 공사관 다시 짓게 해달라라고 하는 조약이었어. 2번째 조약이 내가 방금 말했던 텐진 조약이야. 이 텐진 조약은 누가 봐도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지. 약간 일본이래. 청나라 느낌 나지 않아? 청하고 일본하고 같이 맺은 조약인데 이게 바로 그거야. 우리 이제 여기 조선에 주둔하지 말고 군대 주둔하지 말고 이제 나갑시다. 나가는 대신에 만약에 조선으로 군대를 데리고 아니면 또는 그냥 조선에 들어오는 일이 생긴다면 군사적으로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서로 약속을 합시다. 일본이 먼저 들어오면 청에게 연락을 하고 청이 먼저 들어가면 일본에게 연락을 하는 걸로 합시다 해서 텐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2가지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청과 일본이 둘 다 주둔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해요. 자, 여기 이 갑신정변에서 의의와 한계가 나뉘는데 의의는 최초로 근대적 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어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군대화 운동의 시발점을 했다. 선구적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의의를 가지는데 한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에게 너무 지나친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도와주지 않자 바로 3일 만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농민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지식인층의 운동이었다. 이게 바로 한계예요. 이 한계도 중요합니다. 내가 말로만 했지만 의의랑 한계 그때 얘기해 줬었거든요. 기억나지? 의의와 한계 꼭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에 했던 대표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온건계합화와 급진계합화 그리고 위정척사 그렇게 3개 정도를 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건 더 자세히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외워. 꼭 한번 보고 검도했으면 좋겠어. 영상의 퀄리티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서 아 얘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걸 찍었구나 하면서 생각도 좀 내 생각도 해주면서 응? 추석 기간에 이제 버스 타고 가면서 한번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 꼭 보세요.